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쇼핑의 실패율을 진짜 반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하락 섬유가 안 좋은 거냐?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저만의 필승 꿀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 뽀송이들, 송이에요. 저는 오프라인으로 쇼핑 거의 안 하거든요. 귀찮잖아요, 거기까지 가기가. 근데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이유는 입어보고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난 온라인으로 쇼핑하면 너무 실패를 많이 하던데?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오프라인까지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영상을 보면은 온라인 쇼핑의 실패율을 진짜 반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나 웬만하면 성공하거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만의 필승 꿀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스토리로 온라인 쇼핑 뭐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쭉 받았는데 가장 중복 질문이 많았던 8가지의 질문들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보러 갈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핏입니다. 상세 페이지를 볼 때 이 바지 핏 예쁘다, 이 아우터 핏 너무 예쁘다 하고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니까 정말 예쁘게 나온 핏들 위주로만 사진을 엄선해서 올리잖아요. 그리고 모델들이 정말 말랐거든요. 그 핏이 나한테 적용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측 확인 후 구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수치를 확인하는 사이즈 팁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섹션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막 상세 페이지 탓, 모델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나는 어떤 옷들이 잘 어울리는지, 어떤 옷이 나한테 핏이 잘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스스로 대해서 아는 시간이 또 중요해요. 이렇게 체형별로 분석을 해두었으니까 캡처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캡처 쫙쫙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피해야 될 쇼핑몰이나 사이트가 있습니다. 포즈를 하는데 10장이 다 뭐 이런 포즈야. 그건 실제로 자기가 입었을 때 그 포즈를 하지 않으면 안 예쁘다는 거거든요. 호리존에서 깔끔하게 정자세로 찍어서 올려주는 데가 보통 실패가 없어요. 또 하나가 부해 보이는 제품들 있잖아요. 퍼자켓이나 무스탕 이런 거.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모델들이. 왜냐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옷을 좀 가라앉혀야 핏이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머니에서 손을 뺐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붕 뜬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뽀송이들한테 여러분들의 온라인 쇼핑 팁이 또 있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기억에 남았던 멘트가 상상과 기대에 의존해서 쇼핑하지 않기. 여러분도 머릿속에 똑똑하게 심어두시고 현명한 쇼핑하기 바랄게요. 그래도 요거는 감에 의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조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귀찮지만 사이즈에 대해서 민감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은 반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측을 보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실측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실측이 왜 어렵겠어요? 이렇게 써있는 그 숫자만 보고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실측을 보라는 얘기는 집에 있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핏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제품들의 실측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난 좀 더 정확하게 사고 싶다 하면은 본인의 신체 치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후드티면 후드티, 코트면 코트,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본인이 집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재놓으세요. 딱 하루만 귀찮으면 됩니다, 여러분. 같은 허리 사이즈인데도 사이즈 차이가 너무 심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쇼핑몰이나 사이트 자체가 다르면 같은 허리 사이즈 35더라도 어떤 사람은 요렇게 재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재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같은 쇼핑몰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막 유목하는 것보다 내 최애 브랜드, 최애 쇼핑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후기가 있는 제품들은 꼭 후기를 보세요. 사이즈 실패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기가 어디에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긴 해야 돼요. 요렇게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나는 어딜 중점적으로 보는지, 어디서 실패가 계속 많이 일어나는지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 취향마다 너무너무 달라서 이렇게 입으세요 딱 정해줄 수가 없어요. 저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제 허리 사이즈는 허리 단면 34 정도면 그냥 딱 맞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36, 37을 입어요. 여러분들이 저 따라서 사면 엄청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스펙에 저 사이즈 입었으니까 나도 따라 사야지, 이게 아니라 상품의 실측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내 취향에 가깝게 쇼핑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
번째로는 소재입니다, 여러분. 핏감이나 사이즈에 대한 내용은 이 언니 진짜 또 뻔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뭔가 심도 있게 공부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아. 오늘 진짜 소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뿌시고 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이 부분 명확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화학 섬유이냐 천연 섬유이냐 이게 두 가지 봐주시면 되는데요. 화학 섬유는 아크릴, 레이온, 폴리스판 이런 것들이고 천연 섬유는 알파카, 울, 코튼, 캐시미어 등등이 있겠죠. 근데 화학 섬유가 안 좋은 거냐? 이건 절대 아니에요. 아크릴, 코튼, 폴리, 캐시미어 이런 것들이 까끌거리지 않는 소재고요. 알파카, 앙고라 이런 것들은 보온성이 높은 대신 좀 까끌거릴 수 있어요. 물론 제품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보풀이 잘 일어나지 않는 소재들은 보통 천연 소재인데요. 천연 소재들은 관리가 까다롭고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실제로 입었을 때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까끌거리는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재에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세상에 완벽한 소재는 없는 건가요?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난 어떤 걸 더 불편해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었을 때 보풀이 나고 이런 건 그냥 내가 보풀 제거기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세탁할 때 조심하고 관리에 따라서 나는 그 옷의 생명력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었을 때 착용감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화학 합성 섬유를 굉장히 애용하고요. 어떤 섬유들의 장점만 모아서 혼합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것들이 가격도 결정하고 하니까 어떤 걸 중심으로 보고 살지를 생각을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남겨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 티 소재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했듯이 합성 섬유면 조금 더 부드럽고 코튼백 이런 천연 소재면은 조금 더 빳빳하고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기본 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 목 늘어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파이핑이나 밴딩, 랍바 처리라고 하는 그런 가공들이 한 번 더 들어간 제품들이 덜 늘어나는 제품들이고 기본 티는 세탁할 때 꼭꼭 세탁망에 넣어서 해주세요. 아우터류의 무게감이나 두께감 보는 법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품 상세에 기재된 계절감이나 두께감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을 시에는 제품 몸통 쪽이 아닌 카라 쪽 아니면 밑단 쪽 그러니까 그 제품이 끝나는 부분 보면은 조금 더 두께감 확인이 용이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리 언니가 이렇게 소재 다 알려줘도 그래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명심해 주세요. 디자인이나 핏이 예쁘고 가격이 싼 건 있어도 소재가 좋고 가격이 싼 건 없어요. 50% 이상을 결정하는 게 소재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가격이 조금 나가는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반은 간다. 무스탕이나 퍼자켓 같은 거 털 빠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털이 부각된 제품들은 털 빠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감안하고 사더라도 털 빠짐이 조금 심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공장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해보면 조금 더 좋아. 중국 공장발 제품들은 마감 처리가 다 되지 않은 채로 출고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털 빠짐이 심합니다. 근데 대신 가격이 저렴하겠죠? 근데 국내 공장은 그 공장 아저씨들이 진짜 경력 엄청난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런 마감이나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되면서도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싸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싸. 나는 그래도 저렴한 거 살래 하시는 분들은 털이 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가게 뒤집어서 바깥에서 털어요. 털고 드라이 클리닝 한번 맡겨. 돌돌이 한 번씩 하고 이러면은 입다 보면 털 빠짐 없어집니다. 언니 산티나는 옷은 어떻게 걸러요? 이 소재감에 대해서 아무리 확인을 해도 산티나는 경우가 있죠. 막상 받아보면. 제가 거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진에 기교를 많이 부린 곳들은 저는 무조건 거릅니다. 필터 씌워져 있거나 아니 진짜 막 몽환적인 느낌. 이거를 너무 강조하는 쇼핑몰이나 브랜드 룩북들 그러면은 소재감이 좋을 확률은 조금 떨어져요. 건조기를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 소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건조기는 열을 엄청 심하게 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줄어들고 쭈글쭈글해져요. 저는 제 옷은 절대 건조기에 넣지 않고요. 수건, 잠옷, 속옷 줄어들어도 무방한 것들만 넣습니다. 이런 가디건 같은 거 어떻게 세탁해요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한 달 입고 드라이 클리닝 한번 맡기고 이런 식으로 보존을 하고 그 제품을 오래 입고 싶으면은 관리에 그만큼 힘써주는 건 맞아요.
다음으로 스타일에 대한 질문들도 많아가지고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서칭할 때 용어나 키워드 같은 걸 몰라가지고 서칭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어떤 제품을 발견하고 이거랑 비슷한 걸 찾아보고 싶은데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옷, 거기 제목에 들어가 있는 워딩들을 같이 검색을 해보면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무신사에 들어가 볼게요. 반폴라 세미 오버핏 모크넥 니트 이렇게 써있어요. 어떤 제품이. 모크넥? 모크넥 뭐지? 하고 모크넥을 검색해보는 거야. 이거는 본인이 조금 노출되는 컨텐츠의 빈도가 많을수록 잘 알 수밖에 없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인스타그램 매거진들 몇 가지 추천을 쫙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울리는 스타일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도를 못 해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랑 비슷하게 생긴 아니면 비슷한 체형을 가진 유튜버들을 팔로우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인플루언서들. 그 유튜버들이 좋은 게 옷 프로모션도 많이 가져오고 그 옷의 움직이는 느낌도 보여주고 이 옷을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도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니까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를 찜공해놓으면 좋다. 집에 있는 옷이랑 코디 활용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뭘 살 때 나 이거 집에 있는 옷 뭐랑 입어야지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집에 어떤 옷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우리 집에 옷장에 처박혀 있는 옷들 한 번씩 정리를 하고 1년 이상 안 입은 옷들은 이제 안 입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기부하고 팔거나 이렇게 해서 옷장 정리를 한번 해보는 연말 연초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제품을 시키고 나서 바로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샀을 때는 아 이렇게 입어야지 하고 계획이 짱짱한데 막상 그 제품이 도착하면 이걸 왜 샀지? 그럴 때 그냥 바로 옷장에 넣거나 반품을 하는 게 아니라 룩북을 보러 다시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똑같이 한번 입어보는 연습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 조합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쓰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요. 핀터레스트에 컬러명 그리고 제품 카테고리, 그리고 아웃핏 이렇게 적어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정말 다양한 그 컬러에 대한 스타일들이 나와요. 이것저것 시도를 했는데 이거 은근히 잘 어울리네 하는 특별한 색조합을 발견했어. 그럼 그 다음날 꼭꼭 그렇게 입어보세요. 개성 있는 옷을 찾고 싶어요. 랭킹템만 입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신상을 디깅하는 방법인데요. 랭킹 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신상 순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후기가 없든 아니면은 진짜 막 올라와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아 이런 제품들이 나왔구나 이런 게 요즘 트렌드로 돌아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옷이 더 잘 보이고요. 그렇게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 옷이 유행하기 전에 겟할 수 있고 그래도 겹치는 게 싫다면 빈티지 쇼핑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잘 애용하는 빈티지 계정들 몇 개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색상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받아봤을 때랑 온라인상의 색감이 너무 달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이거는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이트나 브랜드에서 의도적으로 색을 예쁘게 보이려고 보정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카키나 브라운 이런 오묘한 색감들의 경우에 빛에 따라서 그리고 카메라를 대는 순간 색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오묘한 컬러들은 어느 정도 차이는 날 수 있겠다. 빛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겠다를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화이트 계열은 뭐 생 화이트, 크림 화이트, 뭐 아이보리 이렇게 있잖아요. 느낌이 다 다른데 모델 컷에서는 뭔가 화사한 아이보리고 상세 컷에서 보면 누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상세 컷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후기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쇼핑몰의 경우에는 똑같은 도매처의 제품을 여러 사이트에서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 캡처해가지고 구글 포토 검색 이런 거 하면은 다른 사이트에서 제품 막 올라오거든요. 그것들과 색상 비교해보고 사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카테고리입니다. 최저가 비교가 어려워요. 현명한 쇼핑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PC를 한번 켜보세요. 늘 우리가 모바일로 쇼핑을 하잖아요. 근데 PC로 검색을 하면은 창 여러 개 띄워놓고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모든 플랫폼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최저가 꼭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고 보통 유튜버 프로모션이 최저가로 완전 세게 팍 할인을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버 프로모션 있을 때 평소에 눈여겨보던 제품이라면
있으시다면 그때 구매하시는 거 무조건 추천드리고, 그 반대로 원래 사고 싶었던 게 아닌데 그냥 유튜버 할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거는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제 제일 할인을 많이 하는지 대략적인 시기를 이렇게 뿅 띄워드릴게요. 이것도 캡처해 두시고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저렴하게 사는데 더더욱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동대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거래처에서 여러 쇼핑몰들이 이렇게 옷을 떼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같은 옷인데도 가격이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보기엔 같은 제품들처럼 보여도 다른 제품들일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꼭꼭 확인을 해보시고 실측도 대조해보세요. 지그재그가 뭐 하나 장바구니에 담으면 비슷한 제품들을 막 추천해주더라고요. 이런 AI 기능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언니는 후기가 없어도 구매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저는 비싼 옷이면 반품을 할 각오를 하고 구매를 합니다. 저렴한 옷이면 그냥 크게 고민 안 하고 후기가 없어도 내 마음에 들면 그냥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금 방지를 하려면 쇼핑몰 옷보다는 전 브랜드 옷들을 애용을 하는 편인데, 왜냐면 그게 사이트에 후기가 없어도 다른 입점처들이 많잖아요. 뭐 무신사에는 후기가 있을 수 있고 제품명 이렇게 치면은 블로그에 사람들이 적어놓은 후기, 언박싱 후기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저는 유튜브에도 꼭 쳐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본인이 귀찮은 만큼 실패 확률이 덜어진다. 오늘 총 8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로 꿀팁들을 나눠드려봤어요. 한 바닥에 정리해드릴 수 있는 캡처 타임 이렇게 팍팍 띄워드렸으니까 중간중간 캡처 잘 하시고, 또 온라인 쇼핑할 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